여러분 안녕하세요. 청포도 타로입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좋은 소식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일상에서 약간만 벗어난 뜻밖의 좋은 일이 생겨도 꽤 괜찮은 기분 전환이 되는데 내가 오랫동안 공들였던 일이 있다면 또는 기다리는 소식이 있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이 인지상정이겠죠? 그래서 제가 오늘 준비한 영상의 주제는 곧 들려올 기쁜 소식입니다. 아래에 보시면 제가 미리 뽑아둔 카드가 5가지 있는데요. 잠시 살펴보면서 마음에 드는 카드를 선택하실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선택을 모두 마치셨을까요? 그럼 저는 왼쪽부터 차례대로 1번, 2번, 3번, 4번, 5번 순서로 리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선택해 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장차 어떤 기쁜 소식을 맞이하게 되실지 제가 설레는 마음으로 카드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내. 내 삶에 오직 좋은 것만을 받아들인다. 고뇌. 신뢰. 네, 우리 1번 뽑아주신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듣게 될 좋은 소식은 여러분이 싹 다 비우고 마음을 텅 비우고 모든 것을 내려놓은 지점에서 새롭게 시도하는 어떤 금전적인 아이디어가 있으실 거래요. 이 일은 내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일일 가능성이 있고요. 시작은 아주 미미하게 소소하게 진행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 일을 시작할 때 여러분의 마음 상태는 앞으로 펼쳐질 일들에 대해서 깊은 고민이라든지 부정적인 전망, 실패했을 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것이 전혀 없이 정말 순수하게 왠지는 모르겠지만 이게 될 일 같으면 세상에서 알아서 지켜보고 도와줄 것 같다라는 작지만 단단한 자신감을 가지고 그 일을 추진을 하시게 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다 비우고 제로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반대로 말하면 그 이면을 보자면 여러분이 최근에 떠나온 조직이 있거나 떠나온 관계가 있거나 혹은 조직과 관계 속에 있으면서도 그쪽에 더 이상 이제 올인을 한다라기보다는 내 마음에 새로운 그 부계정을 하나 파서 거기에다가 나의 새로운 희망과 어떤 가능성을 옮겨 심는 이식을 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하시는 와중에 여러분의 이제 마음속에 드는 생각들, 금전에 관한 아이디어들, 시도들, 이제 그런 것들은 장차 발전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맞다고 합니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우리 1번 뽑아준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도전에 직면을 하실 수가 있어요. 시작할 때 마음은 가볍고 거치거나 꺼릴 게 없었는데 한 중간 정도 진행을 해보니까 이 시장이 생각보다 경쟁자도 좀 있고 일손 자체도 생각했던 것보다 좀 더 필요한 것 같고 약간 버거운 감도 없잖아 있지만 그래도 내가 새롭게 시작한 이 일을 끝까지 지키고 해낸다라면 어렵게 잡게 된 이 기회가 다른 사람들 어떤 세상의 외압, 환경에서 나를 도와주지 않는 그런 부분들 그런 것들에 내가 굴복을 하지만 않는다라면 무언가 시작을 하고 도전에 직면하고 그 첫 번째 시련을 넘어섰을 때 좋은 소식이 바로 당도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때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좋은 소식은 관심과 사랑을 좀 많이 받게 되실 것 같아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라든지 새롭게 맞은 인간관계를 통해서라든지 혹은 나보다 높은 곳에서 뭔가 나를 좀 굽어다 보면서 내가 너를 등용시켜 줄만 하겠다, 너를 지켜보고 있었다, 이런 회유의 연락 같은 것이 올 수도 있겠고요.
이 일을 진행시켜오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이 맺게 된 인간관계들과 계속 조화롭게 그 팀을 잘 꾸려서 이어나갈 수 있는 그런 복이 주어진다고 보여져요. 혹은 일터에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된다. 앞으로 쭉 계속 가져갈 파트너십을 갖게 된다. 내가 어떤 일을 하고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사람들이 약간 꿀 떨어지는 표정으로 그런 눈빛으로 나를 호의적으로 바라봐준다. 좀 신경 쓰이고 대립이 되던 환경에서 순식간에 인정받고 포용받고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본질을 있는 그대로 드러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다 예쁘게 봐주는, 인기가 치솟는,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 아름다운 시절을 함께 향유하게 되는 이제 그런 행운의 모습이 그려지고요. 그래서 이렇게 새롭게 이루어진 어떤 역사, 화합, 서로 간의 끈끈한 관계, 대중 앞에서 확실하게 각인된 나의 사랑스러운 이미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한 번의 이동수를 겪게 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잘된 일을 바탕으로 이동을 겪게 되니까 기존에 몸담고 있던 나를 좀 괴롭게 하던 그런 인간관계나 조직생활 혹은 나 자신의 그런 우울했던 마음들로부터 이제 나는 배를 타고 희망이 보이는 곳으로 가겠다. 여기서 잡은 희망의 실마리를 향해서 내가 완전히 거처를 옮기겠다. 이제 그런 결단을 내리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앞으로 5개월간 여러분께 펼쳐질 그 기쁜 흐름, 행운의 흐름은 어떤 식으로, 어떤 모습으로 다가오는가를 제가 추가로 뽑아봤더니 첫 번째 달에는 저지먼트 카드가 떴어요. 이 부활과 심판을 의미하는 이 저지먼트 카드야말로 그동안 좀 억울한 일을 당했다라든지 흐름이 막혀 있었다라든지 이제는 올 때가 됐는데, 이제는 변할 때가 됐는데 이상하리만치 제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는 그런 슬럼프의 시기를 겪고 있었던 분들에게는 최고의 희소식으로 읽힐 만한 그런 카드인데요. 지난 시간 동안 여러분이 답답함을 느끼고 이렇게 그냥 아무것도 남는 것 없어도 새로 시작을 해봐야겠다 라고 모험을 떠나게 만든, 이대로는 안 되겠다라고 나의 행동을 촉발시킨 그 과거에 좀 얽매여 있던 사건이나 인연들이 정리가 되는, 그리고 그 정리의 흐름 속에서 나는 나의 위치나 역할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부름받고 쓰임을 받는, 사실 내 안에는 이런 힘이 숨어 있었다. 이런 가능성이 잠재되어 있었다. 내가 좀 때를 앞서갔을 뿐이다. 나는 언제나 이날을 기다려왔다.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었다. 그런 느낌으로 그야말로 숨통이 트이는 첫 달 맞이하게 되실 가능성이 높겠고요. 두 번째 달 들어서는 여러분이 그동안 뭔가 답답한 흐름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좀 참아온 게 많으셨을 수가 있어요. 부활하자마자 이제 욕심이 좀 생기는, 참았던 게 있으면은 분출되는 에너지가 있을 거잖아요. 두 번째 달에는 어떤 분출되는 에너지들을 통해서 나 자신에게 이런 포텐셜이 있었던가? 왠지 지금은 뭔가 내가 생각하면 생각한 대로 다 지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 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좀 조급한 마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기회로 보이는, 그래서 나의 세력 영역을 이제 확장해 나가고 싶은 이제 급격한 그런 욕망의 파도에 올라타실 수가 있겠는데요. 예를 들어 이렇게 비유하면 맞을 것 같아요. 내가 한 달 정도 간헐적 단식을 했다든지 다이어트를 좀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왔는데 여기서 이제 입이 터지는 거죠. 그래서 공복과 폭식 사이, 이제 그 사이에서 좀 밸런스를 좀 잃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만 좀 주의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행히도 뒤이어 이어지는 3개월 차의 흐름에서는 여러분의 억압되었던 에너지가 폭발을 했다가 그래도 조금은 그 형식과 틀을 갖춰서 세상이 용인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그리고 타인들에게 보여졌을 때 뭔가 합당하고 설득이 가능하고 무리를 일으키지 않는 선에서 나의 어떤 의지와 욕구와 열정을 좀 정돈된 모습으로 나타내야겠다. 라는 그런 노선으로 수정을 하셔서 세상이 나를 봤을 때 사람이 조용하더니 갑자기 변하더니 좀 걱정이었는데 좀 우려가 됐는데 결국에는 좋은 모습으로 자기 자리를 찾아가네. 보기 좋다. 에너지가 넘친다.
그것도 긍정적인 방향으로 저 사람이 저런 행동까지 할 수 있고 저런 데까지 연락을 해본다고? 그리고 저런 사람들하고 어울린다고? 야, 내가 알던 그 무기력한 사람이 아니었구나. 저 사람 지금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서 그 한계라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고 망각을 해버리고 점점 자기 자신의 긍정적인 자아상을 확대를 시키고 있는 모습이다. 그렇게 여러분의 모습이 주변에 비춰지게 되는 3개월 차를 보내시게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많은 시도들과 노력을 했을 때 여러분 4개월 차에 들어서는 이렇게 작은 아이디어에서 시작했던 그 일이 생각보다 빨리 자리를 잡게 된 모습입니다. 그런데 8개의 동전이 되려면 사실 이렇게 짧은 기간 동안에 한 번에 숙달을 했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처음 이 카드들을 뽑아보고 제가 리딩을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짐작한 바대로 여러분이 이미 내공은 쌓여있는 분이셨을 거예요. 그런데 때를 잘못 만나서 나에게 어떤 적당한 무대가 주어지지 않아서 혹은 내가 잘못 들어선 길, 잘못된 선택에 좀 오랜 시간 그 판단력이 흐려진 채로 매여 있어서 묵혀놨던 나만의 보물, 나만의 재능, 나만의 행운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작을 의미하는 이 카드들이 뜨기 전에 장시간 묵혀온 어떤 선행되는 나의 역사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역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활이 되어서 약간의 그 숙성과 자극을 주는 시간을 거친 다음에 이제는 본 무대에 올릴 수가 있게 되는 나에게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는 나에게로 쏟아진 이목과 그 세상의 평판이 결코 허황된 것이 아니라 나는 그것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이렇게 충분한 사람이었다라는 것, 당신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한 사람의 사회인으로서 꾸준히 준비되어 온 인물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더 이상 말하거나 주장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일상의 모습 그 자체로 설득이 되어지는 그런 든든한 존재감에 4개월 차를 보내시게 될 것이다 라고 카드가 말을 해주고 있고요. 5개월 차에 들어선 여러분은 이 여세를 단숨에 몰아서 기를 하나로 한 군데로 딱 집중시켜서 내가 2번 다시 이런 답답한 상태로 돌아가지 않기 위해 혹은 기회가 왔을 때 반드시 잡아야 하기 때문에 때는 바로 지금이기 때문에 내려야만 하는 어떤 결단, 내 삶을 칙칙하게 만들고 나 자신이 아닌 모습으로 살게 하고 매여 있게 하던 과거의 그 정체된 에너지들과 단칼에 선을 긋고 이제부터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던 미래, 앞날, 나 자신의 노력과 에너지가 뒷받침된 비로소 흙 속의 진주가 세상으로 드러난 이 순간에 바로 이 순간이기 때문에 내려야만 하는 그런 어떤 결단, 그것을 과감하게 집행을 하실 수가 있겠다. 그리고 그 결단은 나의 신분과 어떤 재정적인 측면, 평판 이런 것들을 한 단계 더 레벨업 시키기 위한 신의 한 수가 될 것이다. 나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마음을 단단히 먹고 이 시기를 고도의 집중력으로 돌파해 나갈 것이다. 라는 여러분의 의지가 이 5개월 차에서 강하게 느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랬을 때 우리 1번을 선택해 주신 여러분들께서 그 주의할 점과 응원의 메시지 각각 2장씩 뽑아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신뢰라는 카드가 떴어요. 원피스를 입은 어떤 사람이 스카이 다이빙을 하고 있는데 안전에 있어서 아무런 보조 도구를 착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도 이 사람은 추락을 하고 있는 느낌이 아니라 비행을 하고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이 사람이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한 것을 해보이고 있는 것이고 바람의 흐름 같은 것을 읽을 줄 안다는 뜻도 되고 뭔가 명백해 보이는 실패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것을 극복을 했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중요한 인생의 그 방향이 바뀔 수가 있는 이 시기에 여러분께서 이제 가지셨으면 하는 그 마음가짐으로는 나 자신이 이렇게 하늘을 날 수 있고 혹은 이미 날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추락은 생각하지 말자. 지금은 내 앞에 모든 가능성이 열린 이 상태에만 집중을 하자. 아주 요만큼의 부정적인 예측,
저러다 큰일 나지 라든지 너가 하고 있는 것이 좋아 보여서 나도 따라 해봐야겠다 라든지 하는 그 주변의 그 부정적인 메시지들, 특히 나의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학습된 패배의식, 공포감, 이제 그런 것들과 완전히 절연을 하고 보다 더 상승된 차원에서 나의 의식이 이렇게 하늘을 나는 기분으로 살아가고 있다. 그렇게 살 수도 있다. 사람의 삶에는 그런 선택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최대한 많이 믿어주시래요. 이 카드라는 것들의 기운 자체가 공통적으로 인간들에게 그 주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저는 한 번씩 느껴질 때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결국에는 자기 자신이 믿는 대로 된다라는 그 이야기를 카드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 같거든요. 정말 이게 말은 쉬운데 사람들은 누구나 그 정해진 운명이 각자 다르고 처한 환경이 다르고 맺고 있는 인연들이 다른데 몸 상태도 다 각자 다 다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마음속에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이라는 가치, 자기 자신의 무의식이 되었건 그 뇌 지능을 담당하는 뇌가 되었건 진짜 마음속 깊이 있는 소울이 되었건 어떤 그런 내면에 작동하는 기제를 담당하는 그 부분, 그 정신적인 부분, 이제 그것을 통제하고 일상생활의 자극들로부터 주어지는 어떤 기계적인 자동 반사적인 반응이 아니라 자극과 반응 사이의 어떤 작은 틈을 가지고 어떤 좋지 않은 패턴, 갈등과 그 어려운 시기로 접어드는 패턴으로 가지 않고 이렇게 자기 신뢰와 무한한 긍정과 흡사 신과 합일된 것 같은 이런 마음, 그런 마음 한 번쯤 가져보는 것, 그리고 그것을 장시간 지키고 간직해 보는 것. 우리 모두에게는 그런 자유만큼은, 그런 정신의 자유만큼은 공평하게 주어졌다라고 저는 이 타로 카드들을 뽑아 볼 때마다 그런 메시지를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나 이렇게 다양한 사연이 있고 다양한 욕구가 있고 결핍이 있는데 결론은 하나인 거예요. 그 모든 인간사를, 그 번뇌를 풀어낼 수 있는 하나의 열쇠가 이 신뢰감이다. 자기 신뢰. 세상에 대한 신뢰,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 어떤 신과 인간 간의 관계에 대한 신뢰, 더 나아가서 모든 존재는 하나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어떤 그런 태초의 우리의 집단적인 무의식, 이제 그런 것들에 좀 집중을 해보시라. 이런 카드가 나왔을 때는 우리 1번을 뽑아주신 여러분들은 아무래도 생각을 하는 차원이 높아질 수가 있는 그런 기회를 맞이하시게 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고요. 그런데 역시나 사람의 인생에는 고뇌와 어떤 고독, 외로움이 따르게 됩니다. 자기 자신의 과거의 모습을 내가 어떤 사람이었건 어떤 위치에 있었건 다 접어놓고 이렇게 새로 시작을 해야만 되는 상황이라는 것이 사실 1번을 뽑아주신 분들이 나이가 어리시다라면 그냥 얼마든지 새로운 도전, 직장을 바꾸고 작은 개인 사업을 시작해보고 투잡을 해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겠지만은 어느 정도 이제 나이가 들으신 분들이라면 이렇게 새로 시작을 한다는 거는 돌파구를 찾아보려고 하는 시도들, 이별, 퇴직, 혹은 나의 건강이 바닥을 쳐서 다시 처음부터 체력을 쌓아나가야 하는 그런 상황으로도 충분히 해석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거든요. 때문에 이 세상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주어진 그 마음의 자유, 자기 자신의 무한한 가능성에 대한 신뢰라는 에너지에 바로 접속을 하기에는 내 앞을 가로막고 있는 것이 이제 무시가 가능한 정도가 아니고 나는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는 것은 역시 좀 무리가 있고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내가 조만간 이렇게 부활을 해서 다시 기회를 잡고 세상에서 나를 봤을 때 승승장구하게 된다라고 이제 카드에서 메시지를 말해주고 있지만 그 뒷면에서는 아무도 모르게 깊은 밤을 슬픔과 외로움과 그런 기분에 좀 다시 빠져들 수도 있다라는 그런 카드의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었고요. 이 부분은 공적인 삶이지만 이제 이 부분은 사적인 삶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앞으로 이제 극과 극을 오가는 무한한 긍정과 그것의 그림자가 따라오는 이제 그런 시간들은 조금 예상이 되어진다. 하지만 이 술잔을 놓을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고 이 어두운 방에서 자신의 발로 걸어 나오는 선택을 하는 것도 여러분이다. 네, 저는 그렇게 카드의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렇게 하셨을 때 이 두 장의 오라클 카드가 여러분에게
불어 넣어주고 싶은 용기의 메시지를 제가 질문을 하면서 뽑았더니 인내라는 카드가 먼저 떴어요. 나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어떤 성스러운 규칙에 의해서 주어진 것임을 이제 받아들인다 라는 설명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왜 위인들의 어떤 위인전기나 영웅들의 서사시나 가까이 있는 주변이나 그 TV 드라마, 영화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그 스토리를 보잖아요. 플롯이라는 것을 보는데 어느 정도 고난의 시간을 겪다 보면 그런 느낌이 올 때가 있어요. 이게 내가 잘 못 되라고 주어지는 건지 혹은 이것을 기회 삼아서 예전보다 2배로, 3배로 유능하고 유익한 존재로 거듭나라는 일종의 불쏘시개 같은 게 지금 나의 삶에 탁 하고 던져진 건지, 어떤 인연과 사건들은 정말로 악화일로로 치닫는 무용한 그런 것들도 분명히 존재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것은 그런 시기를 내가 잘 버텨냈을 때 그 시기를 버티면서 나는 살아남기 위해서 평소에 그 상태라면은 스트레스가 없는 상태라면 나 자신에게서 발현이 되지 않았을 살아남기 위한 기술들, 도전적인 사고방식, 늘어난 체력, 맷집, 심리적으로 단단한 뿌리와 더 많은 다양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게 되는 수완들, 이제 그런 것들의 씨앗을 뿌리는 과정이다. 그 고난이 빨리 끝나지 않으면 않을수록 그 나무의 두께와 열매의 크기는 더 커지는 것이다 라고 저는 많은 분들을 상담을 해주면서, 그리고 저 자신의 인생을 돌아봤을 때도 그렇게 느끼고 있거든요. 또 그렇게 믿어야만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다가 좀 안 좋은 일들이 중첩해서 일어나는 구간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때 보통 사람이 무언가에 현혹이 되기 쉽고 종교적인 마음에 좀 지나치게 몰두를 하게 되기도 쉽고, 사람의 이성이나 판단력, 그런 것들을 넘어서서 존재하는 어떤 힘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순간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때 이 인내의 카드를 떠올리시면서 지금 나는 오랜 시간 참았고 목표한 지점까지 거의 다 왔고 잘 되어갈 징조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내가 겪어왔고 겪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이 모든 것은 내 삶이라는 큰 그림을 완성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조각이다. 그리고 그것은 나 자신보다 더 신성한 어떤 의지에 의해서, 신성한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니 그것을 받아들여 보자. 그렇게 했을 때 나에게 축복이 주어질 것이다 라고 저는 이 카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 마지막 응원의 메시지로는 나는 내 삶에서 오직 좋은 것만을 받아들이겠다 라는 확언을 여러분 스스로 한 번씩 시간이 나실 때마다 되뇌어 보셨으면 해요. 나는 조화 속에 있다. 나를 둘러싼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나는 평화에 머물고 있다. 여러분께 왜 이 카드가 나왔는지를 제가 좀 알 것 같아요. 저도 옛날에 한창 힘들 때 이 카드가 조언으로 뽑혀 나온 적이 있는데,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일들이 이렇게 어마무시한데 워낙에 복잡하게 엮여있는 실타래처럼 꼬여있는 면들이 있어서 도저히 이런 조화라든지 평화 같은 단어에 집중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왜 이런 카드가 뽑혀 나왔을까 생각을 해봤더니, 그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그 시기가 끝나는 지점에서 돌아봤을 때 내가 그 당시에 겪는 일이 좋아였는지 부조화였는지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정할 수 없는 문제였구나. 그런데 내가 너무나 그 상황에 영향을 받고 있으니 저 먼 우주에서 지구를 바라봤을 때는 하나의 점의 티끌에 불과한 것처럼 이제 그런 마음으로, 지구 속에 살아있는 생명들과 세포들은 희노애락을 반복을 하고 있지만 멀리서 봤을 때는 그저 하나의 예쁜 별에 불과할 거잖아요. 그런 관점으로 어떤 상황에 처했던지 간에 평화라는 상태에 머물 수가 있다라면 사실 그 사람이 초인적인 것이고 아마 더 이상 바랄 것도 없는 그런 정신적인 스승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범인이고 보통 사람들이고 이 정도의 어떤 경지에 오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고, 혹은 내가 이번 생에서 이 삶에서 원하는 게 그것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의 나에게 당장 필요한 것은 이런 것이 아닐 수도 있지만은 모든 평화와 문제 해결과 그 부유한 상태, 이런 아름다운 인간관계, 이런 것들을 불러들이는 그 근원이 제가 지난 시간 동안 읽었던 수많은 명상, 영성, 혹은 그 부자학에 대한 것들, 뭐 양자역학 이런 책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사실 이 부분이었거든요. 제 채널 아트에도 들어가 있는 문구인데, 모든 것이 이제 마음에서 시작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좋은 파동과 공명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조화로운 상태이다. 어떤 기쁜 소식과 복과 덕 같은 것들은 그런 좋은 파동에 머물렀을 때 자석처럼 서로를 물방울들이 뭉치려고 하는 것처럼 이루어지는 것이다. 때문에 나는 좋은 것만 받아들이겠다. 꼭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해보시라고 이 카드가 여러분께 마음을 다해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1번을 뽑아주신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앞으로 기쁘고 좋은 소식이 가득하시기를 제가 한마음으로 기원을 하겠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제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2번을 뽑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2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어떤 기쁜 소식을 맞이하게 되실지 제가 설레는 마음으로 카드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을 해보라. 네, 우리 2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께서는 어떤 기쁜 소식을 맞이하시게 될까라고 카드에게 물어봤을 때 극과 극의 장면이 동시에 등장하였는데요. 좋은 면을 먼저 살펴보자면 사회적인 위치가 드높아지고 이제 굉장히 풍요로워지겠다. 내가 투자를 해놓은 것이 있다라면 소위 말하는 대박을 칠 수도 있고, 나 한 사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나의 주변에 있는 나의 가족과 내가 속해 있는 회사 모두가 다 함께 동시에 성공을 하고 자리를 잡는 강력한 운때를 맞이해서 누가 봐도 저 사람들 부럽다. 저 사람들 진짜 잘 풀렸다. 진짜 저렇게 될 줄 몰랐는데 정말 알짜배기가 되었다. 네임드가 되었다. 금전과 명성을 동시에 가졌다. 정말 다 가진 것 같다. 이런 느낌으로 하시고 계신 일에서 또는 새롭게 추진하는 일에서 내가 목표로 했던 성공, 어떤 액수, 그런 것들 달성하실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이 펜타클 퀸과 킹 사이에, 그러니까 부부죠. 이 한 쌍의 부유한 부부 사이에 또 황제가 끼어들어서 앉아 있어요. 저는 이게 어떤 흐름을 일으켰냐라면은 우리 부부에게 이러한 그 권위와 경제적인 윤택함을 제공한 어떤 사건이나 우리의 윗사람 혹은 우리가 지금 가지게 된 이 부유함 자체, 그것이 우리 사이에 약간의 벽이 되어서 예전보다는 격식을 좀 따지게 되고 아비투스를 따지게 되고 품위, 매너, 완벽하게 통제되고 있는 어떤 집안 분위기와 나의 이런 현금 흐름이 창출되고 있는 그 소득원에 대한 통제 의지, 그런 것들이 조금 빡빡하게 돌아갈 수는 있겠다. 우리가 부부 사이인데도 어떤 그런 정치적인 수싸움 같은 것들이 서로 간에 좀 비언어적으로 분위기 속에서 오갈 수는 있겠다. 저는 이제 그렇게 카드의 흐름을 읽혔고요. 그리고 이 부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대가 없이 얻어지는 것은 없다라고 하거든요. 이만큼의 금전이면 한 가족과 집단 전체의 어떤 신분을 상승시킬 수 있을 만한 이 정도의 커다란 재물이면 그 이면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그 피땀 눈물이 존재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황제 카드의 뒷면에는 정확히 이 10개의 나무 카드가 붙어 있지 않을까. 동전의 양면처럼. 그런 생각을 종종 했었는데 재밌게도 이 카드가 같이 등장을 해주었어요. 그래서 나는 기쁜 소식으로 내가 꿈꾸던 부와 기회, 명예, 신분 상승 이런 것들 속에 내가 노출이 되고 그 세계에 들어가게 되고
또 자리매김을 확실하게 하게 되는데, 그 이면에는 정확히 딱 내가 누리게 되는 그만큼의 몸고생, 마음고생이 같이 좀 따라오는 이면은 있을 수가 있다. 인생의 어떤 그러한 양면성을 경험하게 되는 이제 기간이 될 수가 있다. 겉으로는 굉장히 완벽해 보였는데 누구나 이제 속사정은 존재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러한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를 나도 드디어 이 높아진 입장에서 체험을 해보게 되는구나. 일단 우리 집안이 잘 풀린 것은 너무 행복하고 좋은데 따라오는 이 대가가 과연 듣던 것처럼 통은 넘는 일이구나. 그래도 괜찮다. 나는 어떠한 속사정이 조금 있을 수 있을지라도 부와 명예를 유지하게 되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래야만 이제 나의 2세에게도 그것이 전해지기 때문에 그러한 이렇게 운의 흐름을 제가 읽어볼 수가 있었고요.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이렇게 진행이 되시게 될 가능성이 있는데 세부적으로 앞으로 5개월간 우리 2번을 뽑아주신 분들의 운의 흐름은 그럼 어떻게 진행이 될지 제가 카드에게 물어보았을 때 먼저 1개월 차에는 우리 여러분들께서 곧바로 이런 상태로 진입하시는 것은 아니고 일말의 가능성을 1개월 차에 보시게 될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풍요로운 상태에 도달하시게 된 최초의 동기나 어떤 그 시작점은 금전이 아니네요. 금전이 급해서 이제 이런 상태에 도달하시게 되는 것이 아니라 작은 호기심, 기회, 살면서 한 번쯤 이런 거 해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정도의 어떤 무게감과 깊이감으로 접근을 하고 시도를 하게 되는 정말 순수한 호기심으로 시작하게 되는 어떠한 활동이나 사건이 있으실 거로 보여지고요. 이때 여러분이 시도를 했거나 만났던 인연 또는 소소하게 내렸던 어떤 선택들, 내 마음속에 들어온 아이디어, 마인드 세팅 이런 것들이 사실은 굉장한 행운으로 이어질 만한 잠재력이 있었나 봐요. 2개월 차에 접어들었을 때는 엠프레스 여왕제 카드가 떴거든요. 지금 황제, 여왕제, 동전의 왕, 여왕이 다 떴어요. 제가 또 이런 배열은 또 처음 뽑아보는데 어쨌거나 여러분은 그 풍요의 정점을 경험하게 되실 것으로는 보여요. 또 의식의 흐름상 보건데 이런 풍요를 경험하기 전에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것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복을 받게 되시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런 약간의 어떤 부정적인 이면들은 풍요를 얻게 된 이후에 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마인드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또 아래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고요. 2개월 차에 여러분이 경험하시게 될 수 있을 만한 일들은 키워드로 나열을 하자면은 생산성, 추대받음, 풍요, 임신, 수학, 안주인, 부드러운 카리스마, 머리에 쓰고 있는 화관 위에 별이 새겨져 있는데 이것 또한 이제 신성으로부터 오는 인간의 세계보다 더 높은 곳으로부터 오는 어떤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을 상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그냥 받기만 하면 되는 작게 보였던 이 기회를 받아들였을 때 그것이 알고 봤더니 한 여성의 삶에서 본질적인 풍요를 가장 높은 레벨로 영위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기회였음을 깨달으면서 마음속에서 어떤 각성이 일어나실 것 같아요. 이 에너지는 굉장히 여성적인 에너지고 보시면 이 4번 황제 카드 같은 경우에는 자기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비록 나는 황제이지만 이렇게 딱딱한 갑옷을 입고 있어야 되고 왜냐하면은 언제 어디서 나를 암살하려는 위협이 도사릴지 모르니까 내 몸을 보호해야 되고 이런 무거운 왕관과 그 홀과 보주 같은 것들로 내가 너희들을 지배할 권위가 있는 존재임을 끊임없이 이미지 메이킹을 하면서 이제 프로파간다를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뒤에는 굉장히 황량한 돌산과 돌 의자에 앉아있지만은 나는 안락함 대신 이 자리를 끝까지 유지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되는지 끊임없이 전략적으로 사고하고 한마디로 피곤한 이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건데 그와 대극에 있는 그 여황제 같은 경우는 한 사람의 여성이 취할 수 있는 가장 편안한 복장과 가장 편안한 자세, 편안한 표정으로
아무런 걱정이 없는 모습으로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러니 이 2개월 차에는 나에게 들어온 행운을 좀 즐길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주어지겠다. 약간의 사치와 향락 같은 것들도 내가 평소와 다르게 좀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 수도 있겠다. 어떤 지나친 지출과 낭비 같은 것은 조금 유의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어질 3개월 차의 흐름에서는 카드가 말해주기를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가 떴어요. 10번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말 그대로 이런 물질적이고 향락적이고 세속적인 가능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실제 생활에서 경험을 한 후에 이번에는 어떤 영적인 각성으로 좀 들어가는 그런 일련의 흐름이 보여지거든요. 나를 찾아온 이 행운, 풍요, 그 너머에 또 무언가가 있다. 이 행운이 사라지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라는 근원에 대한 쭉 오래 나를 떠나지 않고 이 상태가 유지가 되기 위해서는 고민도 하고 생각도 하고 노력도 해봤는데 막상 유지가 정말 어렵네. 그러면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해보셨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시기에 즈음해서. 그랬을 때 여러분은 정신적인 노력이나 육체적인 노력은 당연히 따라와 주는 것이겠지만은 그것을 초월한 혹은 운명의 어떤 시기에 정해져 있는, 흔히 말하는 대운이 들어왔다. 나에게 이렇게 대운이 들어왔는데 이 대운이 얼마나 갈 수 있을지, 그리고 그 대운을 겪는 기간 동안 나라는 사람은 어떻게 변화하게 될 것이며 나는 이것을 최대한 오래 가져가고 싶은데 그럼 내가 어떤 마음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 하는 이런 행운을 주는 어떤 절대자적인 존재가 있다라고 봤을 때 좀 기특하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마음을 이 3개월 차에 좀 내시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흐름이 읽히거든요. 보시면 이 위에 나왔던 인물들의 카드나 아래 나왔던 여왕제까지 전부 혼자였어요. 이 모든 과정에 있어서 주변에 관계들은 있는데 카드 한 장 한 장마다는 모두가 고독하게 혼자서 분리감을 가지고 자기 자신의 어떤 입장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었다고 한다면 이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에서는 이제 드디어 여러분이 전체적인 사고, 입체적인 사고, 내 주변의 인간관계, 그리고 그것을 더 나아가서 인간과 사회와의 관계, 인간과 신과의 관계, 지구와 우주 사이의 어떤 원리, 이런 것들, 즉 크게 생각해야 이 소소한 일들을 결정하는 그 규칙을 정한 절대자라든지 그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하는 생각을 내가 그 궤적을 따라가 보아야 이것이 계속 유지가 되겠구나. 지금 나에게 흠뻑 내리고 있는 이 비가 강수량이 얼마나 되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내릴 것이며 그 빗물을 모아두어서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은 어떤 기상의 예보라는 그 정보에 접근을 할 수 있어야지만 내가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기상 예보라는 것을 어떤 천기를 읽는다. 그러니까 지금은 과학적으로 그 기상 예보가 됐지만은 과학이 발전하지 않았을 때는 날씨를 미리 읽는 것들이 샤먼, 무당들의 일이었거든요. 굉장한 불확실성의 영역이었고 어떤 그런 상서로운 징조들을 읽을 수 있어야만 미래에 대비를 할 수 있었고, 이제 그래서 발달한 것이 그 사주 명리학, 운명학, 주역, 온갖 종류의 그 점술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인간의 생사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이제 그것을 이제 참고 삼아 이야기를 해볼 때 우리 2번을 뽑아주신 여러분들은 그런 운명의 예보, 내가 일단 쏟아지는 빗물을 잘 모아서 저장은 해놨는데 나는 비를 만드는 사람, 레인메이커는 아니기 때문에 비가 내리는 곳을 알아야만 하는데, 그리고 비가 내리는 시기를 알아야만 하는데 그것을 읽는 방법을 알고 싶다. 그렇게 해서 내가 좀 더 세상이 돌아가는 근본 원리에 접속을 해서 좀 더 큰 뜻을 품고 싶다. 단순히 어떤 이 권력을 유지하고 뭐 좋은 것들을 사고 좋은 것을 먹고 입고 마시고 이제 이런 생활을 단숨에 중독이 되는 것을 넘어서서 이 세상을 굴리는 좀 더 커다란 뜻과 원리를 좀 파악을 해보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인드로 3개월 차, 4개월 차 좀 탐구적인 자세로 지내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시기에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먹었기 때문인지 혹은 여러분의 운명이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인지 그 힌트와 실마리를 줄 수 있는 인연들을 만날 수 있다라고 해요. 교황 카드가 뜬 만큼 아무래도 어떤 만남과 새로운 인연,
나보다 권위가 있는 상위의 조직, 나보다 한 차원 앞선 명분이 있는 존재, 나의 명분이 이쪽으로 흡수가 될 수가 있는, 그래서 이 전체에 속해서 나 자신이 받아들이게 된 이 행운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어 보고 잘 소화시킬 수가 있는 그런 시간 보내실 수 있겠다라고 저는 카드의 메시지가 읽혀지고요. 마지막 5개월 차에서 세븐 오브 소드 카드가 나왔어요. 배열상으로도 지금 위아래로 그 칼들이 떴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여정들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이 좀 복잡하고 생각이 좀 많아지고 부담스럽고 또 내 뜻과는 좀 다른 식으로 사람을 믿는 것이 조금 위험하지 않나, 혹은 내 주변에 나의 이런 바뀐 처지로 인해서 이제 함께 축복을 하는 사람들도 만났지만은 뒤에서 약간 시기하면서 너 옛날에 그런 사람 아니었잖아, 너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었는데 나는 너의 옛날 모습을 알고 있어 라는 뭐 요 정도의 좀 노이즈를 발생시킬 수 있는 그 동기를 살펴보자면 여러분을 좀 부러워하게 되는 그 정도의 조금 불편한 인연법은 내가 얻은 것들에 대한 일종의 세금으로 좀 감수를 하고 가야 되지 않나 라는 그 정도의 장면이 5개월 차 읽혀졌고요. 네, 그랬을 때 우리 이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들께 주의할 점으로 제가 물어본 질문에서 답변으로 나온 카드가 먼저 소회라는 카드가 떴어요. 저는 이 소회라는 카드를 뽑아들고 지금 여러분의 카드 배열에서 나온 그 외따로 떨어져 있는 이 인물들, 이 고독한, 완벽해 보이지만 고독하고 이면에서 끊임없는 그 투쟁을 하셨을 여러분들의 그 외로운 시간을 좀 이 한 장으로 응축해서 보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조금 마음이 아팠는데요. 지금 이 닫힌 문 앞에서 맨발로 서 있는 어린아이는 자신만의 어떤 낙원에서 추방을 당한 원 가정으로부터 분리된 어떤 복잡한 사연이 있는 유년 시절을 보낸 나의 내면 아이, 이너 차일드를 상징을 하거든요. 살고 있던 집에서 쫓겨났어요. 남의 집을 어슬렁거리면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저 문 안쪽에 있는 곳이 내가 원래 있던 곳이고 나의 낙원이었는데 어떤 사건과 인연에 의해서 이 문이 굳게 닫히게 되면서 나는 두 번 다시 그 시절로 돌아갈 수 없다라는 마음의 결론을 내린 모습이에요. 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근데 여기를 자세히 보시면 자물쇠가 잠겨있지 않고 열려 있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아직 너무 어리고 인생 경험이 없기 때문에, 혹은 자기가 너무 갈망하는 저 문 안의 어떤 지점에만 시선이 가 있기 때문에 조금만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은 이 쇠사슬만 위로 살짝 올려서 풀게 된다면은 언제든지 내 집이다 하고 안에 들어갈 수도 있는 것을 하지를 못하고 있어요. 때문에 이 아이는 자라서 나만의 안전한 왕국을 가지고 싶을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들로 구현되어 나온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우리 마음속에 각인된 안정된 가정, 성공한 삶, 이런 좋은 집에 오랫동안 살 수 있는 조건, 기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기만의 어떤 어려운 이유들과 어려운 요소들, 내 마음속에서 이미 확립을 해놓은 그런 벽들이 있었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어떤 특수한 환경과 특수한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마음속에 원형으로 굳어버렸을 이 소외감이라는 감정은 사실은 이 쇠사슬 하나만 손으로 살짝 열어서 벗겨내고 안으로 들어가면은 그 전체 속에 내가 합일이 되면서 사라지는 거거든요. 인간은 본질적으로 사회적인 동물이고 서로가 하나라는, 마음이 통한다라는 그런 이질감이 없는 상태, 이제 힌두교에서 말하는 그 아트만의 상태를 느낄 수가 있을 때, 그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번뇌가 다 사라진다, 이제 그게 해탈의 경지다라고 저는 이제 마음 공부를 했는데, 자칫 여러분이 맛보시게 될 이 성공이 너무 이해관계와 입장 차이를 부각하는 측면에서만 집중이 된다라면, 어린 시절부터 내 마음속에 가지고 있던 이 소외감, 나만 저렇게 살고 있지 못해, 나만 부족해, 행운에서 나만 배제되었어 라는 어떤 그런 무의식적인 스스로에게 그 한계를 지워놓은, 그리고
아직 성장을 하지 못한 그 내면의 상태. 겉모습은 황제이고 여황제이지만 아직까지 인격적으로 또 영적으로 온전한 성장을 이루어내지 못한 우리의 상태가 이제는 바뀌어서 이 행운의 바람을 타고 전체적인 에너지 속에서 나 자신은 이렇다, 나 자신은 저렇다, 난 이런 기억을 가지고 있다, 나는 이랬기 때문에 이래야만 한다라는 그 아집을 벗어나서 그 전체 속에 통일된 마음 속에 이제 흡수가 될 때 이런 배신이라든지 고립감에서 이번에는 그 마음의 고리를 풀고 벗어날 수 있는 이제 기회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내면 아이의 모습을 성장시켜서 이 아이의 손을 잡고 성인이 된 내가 이 문 안으로 함께 성큼성큼 들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을 계속 상상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곧 다가올 이 엄청난 행운을 외적이고 물질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어떤 내면적인 트라우마를 치유할 수 있는 이제 기회로도 한번 소화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저는 그런 카드의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었고요. 여기 사조 오라클 카드에서는 샛길이라는 카드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유한 상태에 현실적으로 매우 만족되고 욕구가 다 충족된 상태에 머물렀을 때 또 한 번 이런 어떤 정신적인 여정, 더 넓고 더 본질적인 세상을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본인의 그런 용기가 정도를 가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내가 내 인생을 좀 어렵게 만들려고 이 샛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 아닌가? 이 길 끝에는 뭐가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데 여기는 이 길 따라 쭉 가면은 뭐 한양까지 뭐 며칠 걸리고 호랑이도 별로 안 나오고 이런 검증이 되어 있는 길이 있는데 또다시 이런 샛길을 통해서 어떤 위험이 잠재하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일까? 그냥 이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게 아닐까? 여기서 멈춰야 되는 게 아닐까라는 고민을 좀 하시게 될 수 있겠네요. 네, 그 고민은 지극히 합당한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만 되는 어떤 그런 갈래에 섰을 때 그럼 여러분은 어떤 식으로 마인드 세팅을 해야 되는지 응원의 말을 해주는 카드를 또 2장을 뽑아봤더니 이 상상력 카드가 떴어요. 나는 내 마음속에 있는 그 창조적인 면들을 인정을 하고 그 창조성에 자양분을 공급하겠다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부자는 결코 자기한테 주어진 부를 가만히 썩히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굴리고 세상을 향해서 뻗어나가게 해서 그 선순환을 시키는 구조에 통달한 자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어떠한 일자원 자산을 꽉 쥐고 소비 생활과 포맷을 유지하는 것에서만 그 만족을 하는 것이 아니라 창조성, 생산력, 세상에 끊임없이 새로운 가치를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 그래서 세상에 필요한 일을 해주는 사람, 봉사하는 마음, 이제 그런 것들을 내 삶의 가치로 내 마음의 중심으로 가져와 보겠다라는 이제 그런 마인드 세팅을 했을 때 여러분이 많은 기운을 받으실 수 있다라고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뽑아본 행운과 응원의 메시지로는 여러분의 이제 건강에 관한 카드가 떴는데요. 이런 아픔과 고통이 아니라 외로움과 소외감이 아니라 건강이 바로 내 몸의 가장 자연스러운 상태이다 라고 스스로에게 선언을 해주래요. 후천적으로 내가 겪었던 이런 일들은 나의 건강한 본질을 훼손하지 못했다. 이제 그런 자기 암시를 계속 걸어주라는 메시지로 저는 읽었고요. 또 실제로 운동도 좀 하시면 이 좋은 운을 이어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실 거다라는 메시지로도 읽히거든요. 내 몸은 나 자신과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몸이 말하고자 하는 바를 들으려고 항상 의지를 가지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메시지가 적혀 있어요. 우리가 딱히 육체 노동을 하지 않았어도 마음이 불편하면 몸이 어떻게 귀신같이 그걸 알고 통증을 일으키잖아요. 몸에 해로운 음식을 하나도 먹지 않았는데 신경성으로 위험이 올 수가 있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라면 목과 어깨 주위의 근육이 뻣뻣해지면서 그 뇌로 올라가는 혈류량이 줄어들면서 좀 상대적으로 부정적인 생각도 많이 들 수가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시민성, 마음에서 그 비롯되는 어떤 반응들로 인해서
몸이 이상 신호를 보낼 수도 있으니 이제 그런 것들에 좀 주의를 하셨으면 좋겠다. 나의 몸과 끊임없이 이제 대화를 해보자. 건강을 유의하자. 운동을 꼭 하자. 한 가지는 정해서 꼭 하자. 그리고 운동을 하는 과정 중에서 평소 일상생활 속에서는 내가 느끼지 못했을 내 몸에 어떤 특이한 반응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거를 빨리 캐치를 해서 좋은 점은 계속 강화를 하고 개선을 해야 될 점은 조치를 취하자. 네, 저는 그렇게 이 카드의 응원의 메시지를 해석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2번을 뽑아주신 우리 여러분들의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의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3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3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들께서는 곧 어떤 기쁜 소식을 맞이하시게 될지 제가 설레는 마음으로 카드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번을 뽑아주신 여러분에게 곧 들려올 기쁜 소식은 금전운입니다. 카드가 너무나 확고하게 이제부터 돈복이 풀리게 된다라고 강조를 해서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어 하는 것을 저는 느낄 수가 있고요. 동전이 7개에서 10개가 되고 또 새로운 한 번의 큰 기회가 하늘에서 주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타로 카드에서의 4대 원소 중에서 펜타클 같은 경우에는 앞서서 여러분이 물, 칼, 불 이런 다른 원소들의 시간을 열심히 살았던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꽉 찬 동전들과 또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는 걸로 봤을 때 3번 뽑으신 여러분들은 그동안 정말 착실하게 요행을 바라지 않고 꾸준하게 진행해 왔던 일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다라고 짐작을 해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 카드를 봤을 때는 동전이 아직 7개밖에 차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확을 하기엔 조금 이르고 나는 일찍 수확을 할 마음은 없다. 왜냐하면 올해 한 번만 농사를 짓고 끝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농장의 그 사이즈를 늘려가는 것, 그리고 오래오래 매년 가뭄이 들지 않고 흉작이 들지 않고 궁극적인 온 가족을 다 부양할 수 있는 정도의 단위가 적지 않은 그런 부를 추구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왔을 때도 나는 조급해하지 않는다. 지금 내가 하는 일에 우리 가족 모두, 우리 회사 모두, 혹은 이 프로젝트 팀원 모두의 어떤 앞날이 달려있다. 이런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이 하고 계신 일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 여러분께서 곧 맞이하시게 될 금전운은 완성을 뜻하는 10개의 숫자가 꽉 찼어요. 이것은 여러분이 지난 시간 동안 해왔던 노동과 노력의 대가가 한 사이클을 완전히 다 돌았다. 내가 돈을 벌기 시작하는 그 지점에서부터 10개를 채우기까지, 하나가 10개로 변하기까지 겪어야 되는 일들을 정확히 한 단계씩 점진적으로 다 겪었다. 그 과정에는 꼭 기쁜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었다. 궁핍을 경험하기도 했고 지나친 욕심을 부려보는 순간도 있었고 많은 일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을 한번 내가 살아봤기 때문에 이 다음부터는 또 어떻게 해야지 새로운 기회를 현실적인 결과로 바꾸어낼 수 있는지, 아이디어를 물질화시킬 수 있는지를 나는 이제 내 몸과 마음에 정확하게 익혔다.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라고 해도 완성을 이룰 자신이 있다. 경험치가 있다. 그래서 돈에 관한 한 어떤 그 마스터리를 획득하게 된 것이 나의 행운이고 기쁨이다. 나는 그것을 곧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 여러분께 곧 찾아올 가장 기쁜 소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모든 금전 문제는 반드시 따르게 되는 어떤 대가가 있죠. 잠깐 겪게 되실 수 있는 배신, 신뢰할 수 없는 상대방, 의견 대립, 불화, 그로 인해서
깨어지는 조직, 떠나가는 사람들, 뭐 이런 장면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다행히도 연이어 펼쳐진 배열에서 더 썬 카드가 떴어요. 여러분이 부에 관해서 자신감과 실질적인 어떤 액수를 획득하고 난 다음에 겪게 되는 인간관계에서의 작은 트러블, 그것은 결과적으로 여러분의 낙천적이고 희망적이고 좀 더 포부가 큰 그런 생활을 영위함에 앞서서 어쩌면 필연적으로 정리되어져야만 될 목에 걸린 가시를 빼어내는 그런 과정으로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 카드의 흐름을 읽을 수가 있었고요. 때문에 이 시기에 겪게 되실 이 사건, 사람으로 인한 작은 충격, 약간의 상처, 뜻밖의 소식 이런 것들은 뒤이어지는 흐름상으로 여러분에게 오랫동안 움푹 패여있는 그런 데미지를 남기게 되지 않는다. 나는 금방 툭툭 털어버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의 좋은 측면, 긍정적인 효과, 그리고 앞날에 대한 비전 이런 것들에 집중을 하게 된다라고 하니까요. 어떤 해프닝 정도, 끝이 나야 할 것이 끝이 나는 정도로 받아들이시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 돈복이 가득 열리게 되실 3번 뽑아주신 분들의 개월차별로 진행되는 운의 흐름을 제가 좀 자세히 살펴봤더니 먼저 1개월 차에는 킹 오브 완스 카드가 떴어요. 전반적으로 카드가 다 길한데 다 운이 좋은 카드들이 떴는데 특히 1개월 차에 여러분이 돈을 버는 기술 혹은 돈 되는 것을 알아보는 안목, 나의 수완, 열정, 추진력, 욕구, 의지, 목표를 향해 돌파해 나가는 나의 능력 이런 것들이 정점을 찍게 된다라고 합니다. 재물운과 관련된 커다란 기회는 그것을 꽉 쥐고 잘 다룰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좀 높은 계급의 카드들이 이어져 나와줘야 쭉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하는 편인데 정말 다행히도 이제 킹도 뜨고 퀸도 뜨고 담아둘 그릇도 떴기 때문에 특히 1개월 차에 리더십을 상징하는 현실 세계에서 가장 유능한 존재,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존재, 나무를 든 왕이 떴기 때문에 여러분이 얻게 될 이 재물에 대한 그 사인들은 정말 길하고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또 한 번 더 도약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라는 사인으로 저는 카드의 메시지가 읽히고요. 2개월 차에 들어섰을 때 여기에는 에이스 펜타클이 뜨고 여기에는 에이스 컵스가 떴어요. 내가 가지게 된 이 기회가 단순히 돈을 채우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꽉 채우는 기회가 된다. 돈과 마음, 물질과 희망, 현실과 꿈이 나에게 동시에 왔다. 야, 진짜 좀 부러울 정도인데요. 여러분 과거에 얼마나 열심히 하셨길래 그리고 어떤 해안이 있으시길래 이런 대운을 맞이하시게 된 걸까 제가 좀 궁금한 마음이 들 정도로 물 샐 틈 없이 여러분의 이 행운은 새로운 기회에 새 마음 새 뜻을 가지고 쭉 진행이 되어져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집안에 갑자기 많은 돈이 생긴다든지 뭐 유산을 상속받는다든지 하는 이런 이슈가 생기면 이렇게 좀 잡음이 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 마음이 다친 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다시 깨끗해지고 흐뭇해지는 그런 행운도 함께 따라와 준다고 하니까요. 정말로 복을 받으셨다. 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개월 차로 넘어갔을 때 우리 여러분께서는 포 오브 소드 카드가 떴어요. 4개의 칼 카드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지쳤다. 육체적으로 내가 무리가 된다. 쉬어야겠다. 이 다음번의 전투를 위해서 좀 누워서 완전히 긴장은 풀지는 못하겠지만은 좀 나만의 시간과 공간을 확보하고 사람들과의 거리를 조금 두고 앞으로 나의 여정이 끝나지 않았으므로 나 자신에게 조금 쉼표를 주면서 나의 생각, 나의 육체, 나의 마음 이런 것들을 재생을 시켜야겠다. 전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다음번 전쟁에 나갔을 때 장수의 모습이 내 사람들의 그 기운을 꺾는
흐트러진 모습이면 안 되니 나는 모두를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 나 자신을 위해 이 시간만큼은 한 템포 쉬어가야겠다. 네, 이제 그런 흐름으로 읽혀지고요. 이 4개의 카드가 떴을 때는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과로하셨다, 무리하셨다, 술 같은 거 좀 자제하시라. 충분한 수면을 취하셔야지 다음에 더 큰 일을 하실 수가 있다. 컨디션 관리 잘 하시라. 네, 그 정도로 제가 조언을 말씀을 드리는 편입니다. 이어지는 5개월 차의 흐름에서 퀸 오브 컵스 카드가 떴어요. 휴식을 하다 보니 이렇게 멈춰있는 것도 괜찮다. 몸은 이미 다 회복됐고 마음도 다시 충만해져서 조금 더 이 상태에 머무르고 싶다. 근데 예전 같은 그런 비장함이나 이런 치열함을 조금 내려놓고 내가 얻게 된 이 과실들을 난 아직 한번 제대로 즐겨보지도 못했지 않은가. 내 지나온 시간을 좀 조용히 돌아보면서 그래, 나 이만큼 잘 해왔지. 내 인생은 그렇게 아름다웠고 지금도 아름답다. 나는 나아갈 때와 멈출 때를 정확히 구분하는 지혜를 얻게 되었고 이런 혼자만의 독립된 공간에서 우아하게 시간에 대한 자유, 관계로부터의 자유, 선택의 자유 이런 것들을 누릴 자격이 된다. 이제 그런 기분으로 사회활동은 대폭 좀 줄어든 모습으로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서 조용하게 뒤에서 혼자 무언가를 알차게 즐기고 있는 그런 귀부인의 모습 있죠. 네, 그런 것이 저는 떠올랐습니다. Six of Cups 카드가 떴는데요. 여러분은 확실히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물질 그 자체나 지위나 능력에 천착하시는 것이 아니라 쉬어보고 곱씹어 봤더니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마음이더라, 초심이더라. 내가 원래 처음 시작했던 나의 근본,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최초로 마음 터놓고 맺었던 인연, 나의 뿌리, 동심, 나의 원형, 그런 것들로 돌아갔을 때 인간이 가장 수수하고 행복하게 주변에도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평화로운 에너지를 나누면서 공유를 하면서 살 수 있는 것이더라 하는 사유의 종착점에 달하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랬을 때 우리 3번 뽑아주신 분들의 주의할 점에 대해서 카드에게 질문을 했을 때 뽑혀 나온 이 스트레스라는 메시지가 있어요. 이 그림을 자세히 보시면 제주는 뭐 고민 없고 사람이 챙기고 이런 옛날 속담이 있는데 정반대의 모습이 보여져요. 제주는 사람이 넘고 원숭이가 밑에서 조종을 하고 있는 이제 그런 입장이 뒤바뀐 장면이 되게 우스꽝스럽게 묘사가 되어 있는데요. 심지어 이 사람은 자기가 원숭이의 주인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어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해내기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120%, 130% 끌어올리기 위해서 자연스러운 인체의 모습이 아니죠. 다리는 3개가 되어버렸고 손은 지금 4개가 되어버렸거든요. 그 4개의 손은 촛불을 저글링을 하고 있는데 이 불꽃이 손에 닿으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렇다고 떨어뜨리자니 밑으로 떨어졌을 때 불이 날 것 같고 잡자니 뜨겁고 그런 불안정한 상태에 또 입으로는 동시에 나팔을 불어야 되고 발로는 풍선 위에서 그것을 막 굴려야만 하는데 또 다른 쪽 발로는 또 그것을 저글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밑에서 그것을 구경하고 있는 원숭이는 정말 우스꽝스럽다. 이 똑똑한 바보야 라는 표정으로 내가 이 가시로 네가 지금 밟고 서 있는 그 풍선 한번 찌르기만 하면 넌 끝장이야 라는 그런 무시무시한 메시지를 이 원숭이의 존재가 지금 암시를 하고 있거든요. 카드를 보면서 이 카드는 되게 명상을 해보기에 좋은 주제인 것 같다. 현대인들의 삶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인 것 같다. 우리는 끊임없이 동시다발적으로 우리에게 그 날아드는 휴대폰의 알람, 뭐 현실 세계에서의 인간관계들, 지금 실제 내 눈앞에 있지는 않지만 언젠가는 이루고 싶어서 나의 시간과 비용과 열정 같은 것들을 투자하고 있는 미래에 대한 어떤 노력들, 동시에 나의 존재감을 띄우기 위한 인위적인 어떤 시도들, 그리고 내가 책임져야만 하는 어떤 부분들, 그런 것들이 동시에 맞물려서 나와 전혀 상관없는 세계, 현재 내가 짊어져야만 하는 세계, 내가 언젠가 가보고 싶은 세계, 그런 것들이
뒤죽박죽이 된 채로 정신이 클린하지가 못한 상태로 땅 위에 뿌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이 허상에 가까운 어떤 것 위에 서서 끊임없이 그 쇼를 해야만 하는, 그러면서 끊임없이 데이터를 생산하고 제공하고 소모하고 그런 존재들로 우리가 좀 전락을 해가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정신의 중심은 지금 과연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쫓고 있는 이 결핍과 욕망, 그것의 급소를 이 원숭이라는 존재, 이것은 시간이 될 수도 있겠고요, 운명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나를 한 번에 보내버릴 수도 있고, 좀 괜찮은 존재가 된 듯이 나를 띄워주는 때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조건화된 틀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우리가 매일매일 알찬 일상을 살아냈다. 그 스케줄러 가득한 일들을 다 소화해냈다. 이제 그렇게 느낀 한편으로는 잠들기 전에 뭔가 찝찝하고 뭔가 부인할 수 없는, 지금 이렇게 하는 거 맞아? 이 앞에, 이 끝에 뭐가 보이는 거지라는 막연한 불안감도 부정할 수 없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그림 속에 나타난 인물이 손과 발에 붙이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오브젝트들을 봤을 때 여러분이 이 정도의 어떤 그 물질적인 결실을 이루기까지 지금까지 해왔던 노력이 이렇게나 다종다양했다. 그리고 그것을 추구하는 그 행위들 자체가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평화를 안겨주진 않았다. 그런 메시지로 저는 읽히고요. 천만 다행히도 여러분께서 일단 내가 정해둔 목표를 이룬 다음에 나는 딱 깔끔하게 내려놓고 쉬고 진정한 가치를 발견하기 위해서 좀 쉼표를 가진 다음에 인간의 본질, 사람이 정말로 추구해야 되는 기본적인 마음 자세로 돌아가는 쪽을 선택하시게 되는 흐름이 읽혀지기 때문에 이 스트레스라는 카드는 여러분이 이렇게 잠깐 쉬실 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이 세상에서 잘 버텨왔구나, 용케 저 풍선을 터뜨리지 않고 이 인생이라는 드라마 속에서 추락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구나, 그렇게 하기까지 나는 얼마나 지쳤던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들어야만 했고 그런 가운데서도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다시 희망을 보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쳐야만 했던가 라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회한의 시간을 좀 이때 가지실 수 있다라고 저는 그렇게 이제 링크가 되어지고요. 또 한 장의 카드로는 우리 여러분이 이 Six of Cups 카드랑 이 원두막 카드랑 결이 비슷해 보이죠?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있어요. 근데 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알던 인연, 그럴 확률이 높고요. 이 원두막 카드 같은 경우는 서로 전혀 모르던 사이, 뭐 약속은커녕 처음 보는 사이인데 비가 와서 우연히 비를 피하려고 저 멀리서부터 원두막이 있길래 뛰어갔는데 거기 누가 먼저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늘이 만들어준 어떤 계기를 통해서 우연히 만나게 되는 인연이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이게 나를 굉장히 설레게 할 수가 있다. 보통 돈도 그렇고 배신도 그렇고 어떤 이런 마음의 상처나 내가 좀 쉬어야겠다는 생각, 이런 것들이 다 대개는 인연을 통해서 따라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다 마치시고 났을 때 또 한 번의 새로운 인연이, 가슴 설레는 인연이 우연한 계기로 들어올 수 있게 된다고 하니까요. 이제 그 인연을 맞이하실 때 이제 그 사람 앞에서는 나 자신을 막 이렇게 부풀려 보이고 뭐든지 다 잘하는 다재다능한 어떤 유능한 사람으로 보이기 위해서 막 그렇게 애쓰시지 않아도 괜찮겠다.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으로 좀 자연스럽게 시작해 보셔도 괜찮겠다. 그 사람이 어떤 뭐 이성이 되었건, 같이 일하는 사이가 되었건, 뭐 취미 생활을 하다가 만난 친구가 되었건, 내가 누구다라는 선입견 같은 것을 주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냥 물 흐르듯이 인연은 편안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저는 카드의 메시지를 해석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나온 조언점 카드로는 의심이라는 카드를 떴는데요. 밑에 그 자세한 설명을 읽어보면은 나는 내가 모든 정답을 다 알아야만 된다라는 그 필요성을 이제 놓아줍니다 라는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의심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삶에서 겪는 모든 일들이 왜 일어나는지, 이게 정답인지 아닌지 사소하게 진짜 마이크로 단위로 옳고 그름을 재고 있는 내 마음의 그 의심의 어떤 눈금, 의심의 저울로부터 나 자신을 해방시키고, 이 세상에 정답이 어디 있겠는가, 그리고 정답이 있다 한들 내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그 모든 걸 다 알아야 될 필요성이란 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나는 왜 이렇게 강박적으로 모든 거 다 잘하려고 그런 식으로 나 자신을 괴롭히면서 살아왔는가. 왜냐하면 나는 이제 책임을 진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식으로 매사에 잘하려고 하고, 이왕 한 일 정답을 찾아내려고 하고, 다재다능하고 능력 넘치는 나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하고 했던 그런 동기들을 이제는 좀 놓아주라. 왜냐하면 세상 일은, 지금 여러분의 앞으로 진행될 시간에 이렇게 많은 컵들이 떴잖아요. 세상 일은 물 흐르듯이, 마음이 흘러가듯이 그렇게 흘러가질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내 자의식을 개입시켜서 과장을 할 필요가 없다. 순리대로 될 것이다 라는 것만 알게 된다면은 나는 더 이상 정답에 목을 매지 않아도 된다. 설령 지금 이게 정답처럼 보인다고 한들 그거는 그 순간에 내가 선택한, 내가 안심을 하기 위한 하나의 어떤 진통제, 당위정 같은 것일 뿐이지, 인생의 끝에 갔을 때 그때 그게 정답이었다라고 누가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난 당신은 분명히 여기가 좋아서 들어가는데, 이 사람이 좋아서 손을 잡았는데, 저 직업이 최고인 것 같아서 시험을 쳤는데, 긴 시간이 지나고 돌아봤을 때 그때는 그게 최선이었지만은 결과적으로 현재에 이어지기까지 나한테, 나와 주변에 계속 긍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지는 지나봐야만 아는 것이고, 또 대부분의 경우 다 그렇지만은 않더라는 것을 우리가 자연적으로 그 순리에 의해서 깨닫게 되는 지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더 이상 그 정답이라는 포맷에 내 삶을 지금까지 지탱하고 이끌어온 그 정답이라는 두 글자에 손에 힘을 놓고 그것을 한번 스르륵 놓아 보실 때, 오히려 여러분께는 나의 내면에 진짜로 뭐가 중요한 건지 옳은 것인지 알게 되는 그런 깨달음의 순간이 찾아올 수 있다고 하거든요. 나는 거울을 보고 내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 모든 좋은 것을 얻을 가치가 있는 사람이에요. 나는 번영을 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고요. 나는 기쁨을 누릴 자격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을 얻을 자격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메시지인데요. 그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내가 그럴 자격이 있다. 나는 이미 그 상태에 도달해 있다. 더 이상 고수들이 레벨을 계속 올려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강박적으로 무언가를 계속 중독적으로 집착을 하시지 않아도 이미 나에게는 다 주어졌고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그냥 한번 이 확언과 함께 믿어주시면 어떨까. 왜냐하면 이 많은 동전들이 나의 컵을 가득 채워서 빠져나가지 않고 보존이 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은 오직 내 마음 상태를 평온하게 만들고, 어렵게 얻게 된 이 부가, 이 기쁜 소식이 나에게 꾸준히 머물 수 있는 그런 에너지 상태, 파동을 유지하는 것만이 내가 할 일이다. 네, 저는 그렇게 이 카드들의 메시지를 종합적으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3번을 뽑아주신 분들의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의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4번 카드를 뽑아주신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곧 어떤 기쁜 소식을 맞이하시게 될지 제가 설레는 마음으로 카드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4번 카드 뽑으신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희비가 교차하는 그런 사건들의 전환을 통해서 나에게 기쁨이 찾아오고 나는 결과적으로 강한 힘과 능력을 얻게 된다. 그렇게 요약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먼저 이 Wheel of Fortune,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같은 경우에는 배열의 제일 첫 자리에 떴어요. 그렇다라는 것은 현재 여러분이 어떤 운명의 대전환기를 맞이하고 계실 수가 있다. 지금 현재 운명의 여신이 나를 지켜보고 있다. 나는 이 수레바퀴 위에 자리를 할 수도 있고 밑에 깔린 존재가 될 수도 있는데 현재로서는 아무것도 알 수 없다. 하지만 이 카드 자체가 상징하는 바가 강력한 행운을 의미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조만간 굉장히 빠르게 진행될 뜻밖의 사건과 그에 따른 약간의 스트레스, 노이로제, 어떤 그러한 과정을 대가로 치르고 그 후에 나에게 새롭게 떠오르는 비전이 비로소 주어진다. 내 마음이 먼저 이렇게 청소가 되고 나쁜 것들을 도려내고 하는 그 과정을 겪어야지만 나는 새로운 생각과 관점을 받아들이게 되고 나의 내면에 존재하고 있던 진정한 잠재된 능력, 그것을 밖으로 끄집어내서 마치 마법사가 된 것처럼 그동안 나에게 너무나 어려웠던 문제들을 맨손으로 처리할 수가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갖게 되고 숙련도에 도달을 하게 된다. 말하자면 앞으로 세상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리한, 중요한, 유능한 몸과 마음의 상태, 정신적인 상태를 내가 마침내 얻게 된다. 그것도 나 스스로의 힘으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갑자기 주어진 우연이나 왔다가 사라지는 행운이 아닌 끝까지 나와 함께할 나 자신의 유능함이 머지않았다. 네, 저는 그렇게 이 카드들의 흐름을 읽어볼 수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우리 4번을 뽑아주실 여러분들의 행운은, 기쁜 소식은 실질적으로는 어떤 모습을 띠고 진행이 될지 개월차별로 조금씩 더 자세하게 제가 리딩을 들어가자면, 먼저 1개월 차에 접어드신 우리 여러분들은 에이스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떴어요. 금전과 관련된 기발한 아이디어, 장차 큰 돈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때가 내 삶을 바꾼 하나의 결정적인 기회가 들어온 시기였어 라고 말해도 무방한 그 정도의 어떤 인연, 사건, 돈과 관련된 현실적인 결정들과 관련된 좋은 아이디어들이 혹은 인연들이 1개월 차에 바로 이 행운의 수레바퀴 카드와 함께 찾아온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앞으로 한 달 동안은 진짜 눈 크게 뜨고 최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시고, 어떤 일확천금성이라기보다는 남들은 좀 못하는 생각인데 이게 우연히 내 귀에 들어오는, 주변에서 이게 기회라는 거를 왠지 나밖에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소식들, 인연들, 그쪽에 좀 집중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2개월 차에 접어드신 우리 여러분들의 모습으로는 더 허밋, 은둔자 카드가 떴어요. 아무래도 이 배열상으로 나란히 등장한 타워 카드와 허밋 카드는 여러분이 예상치 못한 사건, 하늘에서 벼락이 치고 이제 불이 났기 때문에 이 안에선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사람들이 거기서 탈출을 하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예상하지 못한 약간의 사고수라든지 관제 구설, 뜻밖의 일들,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때 마음을 침착하게 다잡으시고 이 은둔자 모드, 나에게 일어난 일들에 일일이 따져 묻고 괴로워하는 모습이 아니라 그냥 내가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포용하고 이것을 오히려 계기 삼아 내가 내 그릇을 더 키우라, 나 자신의 내공을 한번 시험해 보라, 인생의 깊이를 한번 더 해보라, 이제 그런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고통을 적극적으로 나의 비료로 삼아서 약간은 잠수를 타는 모습으로, 사회 속에 속해 있더라도 이제 아웃풋을 많이 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이 시간을 보내실 수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3개월 차로부터 이어진 흐름이 지금 굉장히 좋거든요. 사건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그 잔상을 남기기 마련이기 때문에 내가 이런 일이 또 일어날까봐 하는 신경 과민, 히스테릭한 상태, 그런 시간도 간간히 나타나게 될 수는 있지만은, 다행히도 퀸 오브 펜타클스 카드가 떴어요. 동전을 든 여왕이죠. 에이스 동전이 여왕의 동전으로 이제 변했어요.
어떻게 중간에 이 고통과 숙성의 시간을 겪은 대가로. 그래서 나에게로 오는 모든 결실과 물질은 행운의 작용이 반드시 필요한데 그 행운은 끝까지 가봐야만 행운인 줄을 안다. 왜냐하면 중간에 세금과도 같은 어떤 사건들을 같이 끌고 오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 행운의 뒷면에 붙은 그 불편함을 내치지 않고 맞서지 않고 조용히 인내하고 마음을 비우고 오히려 더 탐구하는 자세, 학습을 하는 자세에 그렇게 처신을 했기 때문에 나에게 마침내 이 풍요로운 결실이 주어지게 되는 것이 3개월 차의 흐름이다 라고 카드의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4개월 차로 넘어갔을 때 지금 투 오브 컵스가 떴거든요. 이제는 마음도 편해지나 봐요. 나는 행운인지 불행인지 아리까리했던 그 사건을 겪은 뒤로 어떤 인내심으로 그런 일을 겪는 와중에도 에너지를 선순환시켜 보려고 나 자신을 굉장히 낮춘 자세로 노력을 한 결과 결실도 주어지고 새로운 비전을 봄으로써 마침내 같이 함께 하게 될 파트너도 나타나게 되고 보시면 2개의 나무가 2개의 컵과 대응을 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보통 우리가 비전이라고 말을 하고요. 꿈, 희망, 비전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2개의 컵은 계약, 약혼, 성사, 파트너십, 체결, 신뢰, 대등한 관계인데 이렇게 해석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때 이 탑에서 같이 탈출을 한 어떤 사람이 좀 외따로 힘든 시간을 각자 보내다가 좀 주머니 사정도 다시 넉넉해지고 했으니 좀 우리 다시 잘해보자. 고생 많았다. 서로를 다시 챙겨주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요. 그래서 나는 고통을 겪었지만은 어쨌든 얻은 것이 많다. 인연도 얻었고 물질도 얻었다. 내가 좀 요즘 좀 힘들었던 게 이렇게 잘 되라고 생긴 일들이었나 보다라고 이 시점쯤에서는 아마 안도를 하면서 받아들이실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5개월 차에 접어드신 우리 여러분께서는 킹 오브 컵스 카드가 떴어요. 그래서 이제는 아주 여유만만한 모습이죠.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사자를 아무런 무기도 없이 한 손으로 제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자신의 이런 모습을 봤을 때 약간 나는 내 생각보다는 유능한 사람이었을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런 큰 일을 막상 겪어보니까 이제 또 그런 일을 앞으로 겪게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알겠고 그 결과로 주어지는 것들이 무엇인지도 이제 내가 알겠다. 이제 한번 해봐서 확실히 알았다. 그러니 앞으로 인생사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두려움보다는 자신감이 든다. 이제 좀 할만하겠다. 왜냐면 나는 이제 패턴을 알았고 방법을 알았고 이 모든 인생사가 돌아가는 과정에 있어서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알았고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도 이제 완전히 알았기 때문에 그런 정서적인 자원도 충분히 얻게 된 모습입니다. 부와 어떤 정신적인 만족까지 얻었으니 4번 여러분들께 다가올 기쁜 소식은 약간은 따갑고 매울 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나를 한 단계 더 성장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마지막에 가서는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읽혀졌고요. 이 기쁜 소식을 행운을 맞이할 때 좀 주의했으면 하는 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카드에게 질문을 하고 뽑아봤을 때 이 강렬함이라는 카드가 떴어요. 이 카드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하면 이 삼각형이라는 도형 속에서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 어떤 존재가 있는데 이게 사람인지 신인지 무엇인지는 명확히 정의가 되어 있지 않아요. 이것이 여러분이래요. 보시면은 공중부양 비슷하게 하고 있거든요. 여기는 그 시간과 공간을 다 초월한 어떤 의식의 세계라고 이 카드의 매뉴얼에서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말하자면 여러분은 우리가 사람으로 태어나서 이 사회 속에서 학습되어진 시간, 공간, 인습, 인생이란 이래야만 한다, 삶에는 공식이 있다, 패턴들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서 초월적인 마인드, 지금 나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지금의 나는 욕망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불안함이나 절박함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정해진 규칙을 깨고 싶다는 반항 심리도 아니다. 그저 나는 하나의 생명을 가진 존재로서 이 4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들은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정말로 깨달은 사람들 있죠. 진짜로 자기 자신의 머리로 자기 자신이 스스로 질문을 계속 던져서 형식이 아니라 본질에 머무르는, 그래서 내 자신이 하나의 새로운 이 킹 오브 컵스 카드가 상징하는 그 인간 세상의 그 마음이 부리는 일들, 그런 것에 통달한 정서적인 영역에서의 최고의 권위자, 장인, 정말 수준급의 마인드 컨트롤 능력을 가진 사람, 이제 그런 경지에 여러분이 도달할 수 있는 그 기회의 문이 지금 활짝 열려 있다고 하니까요. 자기 자신의 그 마음을 지배할 수 있는 사람은 세세한 일들에 휘말리거나 영향을 받지 않고 이런 비전을 끝까지 지켜나가면서 대체 불가능한 어떤 대업 같은 것을 성취할 수가 있는 그릇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에게 지금 이제 그런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려 있다고 하니까요. 한번 그런 쪽으로 탐구심을 좀 불태워 보셔도 괜찮겠다. 네, 저는 그렇게 카드의 메시지를 읽었고요. 그 다음으로 뽑아본 사주 오라클 카드에서는 말이라는 키워드가 떴어요. 지금 이 그림 속의 그 젊은 남성은 말을 타기 직전의 상태거든요. 우리나라 옛날 시대에서는 신분이 낮은 사람은 탈 것에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평생. 근데 이 사람은 지금 신분 상승을 경험하기 직전의 단계인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고요. 이 안장 위에 앉기만 하면 무엇인가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을 거라는 예감을 가지고 이런 비전을 가지고 기대에 차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이렇게 고무시키는 카드가 2장 연달아 나온 것으로 봤을 때 미래지향적이고 초월적이고 내가 원하면 내가 선택하면 언제든지 이 말을 타고 저 멀리까지 가볼 수가 있는 그 가능성을 꽉 잡으셔라. 지금의 여러분에게는 그러한 운이 활짝 열려 있다 라고 저는 메시지를 해석을 할 수가 있었고요. 또 한 장의 조언점 카드로는 항복이라는 메시지가 떴어요. 무엇에 항복을 해야 하는가 라고 밑에 있는 영문을 해석해 봤더니 계속 통제하고 싶어 하는 욕구로부터 나 자신을 이제 해방을 시켜줄 수가 있다. 중독적이고 반복적인 컨트롤 프릭의 상태에 내가 세세하게 다 알아야만 하고 내가 알고 있는 상태에 내 주변 인연과 상황이 다 머물러야만 한다는 그 잘못된 집착에서 이제 나 자신을 해방시키고 놓아준다. 나는 변하는 상황 자체에 나 자신을 이제 항복을 시킨다. 사실 이 통제를 하고 싶은 마음은 저의 경험을 빗대서 생각해 봤을 때는 이거는 불안에서 비롯된다고 생각해요. 근원적으로는. 내가 무언가에 자신이 없거나 혹은 너무나 불확실성이 많은데 나는 그것에 이미 무언가 시간과 에너지와 비용과 인연 같은 것들을 많이 투자를 했고 이제 매몰된 비용이 있고 여기서 좀 더 변수가 생기거나 내가 발을 뺐을 때는 나의 손해가 좀 막심하다고 생각이 될 때 혹은 내가 이거를 끝까지 가져가야지만 되는데 나는 다른 신경 쓸 것도 너무 많으니 어떤 가이드라인 안에서 이 게임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내가 강하게 통제를 해야겠다라는 그런 욕구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통제라는 것은 굉장히 반자연적인 것이에요.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인간의 마음은 또 모든 생명체의 근원은 밝은 에너지, 자유, 사랑, 믿음, 신뢰 이런 것들을 향해서 흐르게 되어 있지 이런 통제와 집요함과 통제되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어떤 그런 일시적인 상태에 결코 장시간 머물러 있을 수가 없거든요. 아마 통제라는 것에 집착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이 무엇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통제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속으로 더 병들고 골마가고 있다는 사실을. 통제의 대상이 나 자신이 될 수도 있고 내 외부에 있는 그 인물들, 주변 사람, 환경 이런 것들이 될 수도 있는데 어떤 효율과 질서를 위한 최소한의 법과 원칙은 존재를 해야지 되겠지만은 그렇게 꽉 틀어막고 있을 때 오히려 이렇게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는 어떤 기운과 에너지의 흐름들이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이 작은 이너 서클 속에서
서로를 향해서 불만을 표출하면서 배출을 할 수 있는 통로가 없어지는 그런 결과를 대부분은 맞이를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어떤 통제하고 싶은 욕구가 불쑥불쑥 치밀어 오를 때는 지금 내가 진정으로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혹은 이게 통제로서 해결이 될 수 있는 문제인지, 오히려 그런 것들을 다 놓아버리고 이것들이 밖으로 흘러나가게 각자 제 갈 길 알아서 가게 놔두면 오히려 거기서 어떤 새로운 가능성을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그런 식으로 좀 인식의 전환을 해보시면 어떨까? 이 카드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라고 저는 해석을 할 수가 있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뽑아본 이 응원의 한마디로는 자기 자신을 사랑하라는 메시지가 떴거든요. 나의 하루는 시작도 끝도 스스로를 사랑하는 것으로, 그리고 감사를 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다. 뒷면을 보면 난 아침에 일어나서 내 자신을 사랑하고 내 자신을 추켜 세우고, 그리고 나 자신에게 이렇게 말해요. 나는 내가 나인 게 너무 좋아. 네, 참 맞습니다. 내 자신에 대한 건전한 방식의 순수한 자신감, 스스로에 대한 믿음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런 사람이 어떤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하는 경우를 저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기쁨을 맞이하기 위해서 행운을 내 편으로 이제 불러들이기 위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자기 자신과의 진정한 신뢰 회복, 사랑, 있는 그대로의 나의 모습을 존중하고 아껴주는, 이제 거기서 출발을 하는 것이 아닐까. 나 자신을 미워하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좋은 에너지를 열어 보일 수가 있으며, 세상에 좋은 에너지를 열어 보이지 않았을 때 어떻게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라는 아주 간단한 이치를 이 카드들이 일종의 드라마들을 섞어가면서 알려주고 싶어 하는 것 같다 라고 저는 4번을 뽑으신 분들의 전반적인 배열에서 좋은 암시들과 생각할 여지들을 접하는 그런 기회로 삼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4번 카드를 뽑으신 여러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의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5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5번 카드를 뽑아주신 여러분들께서는 과연 어떤 기쁜 소식을 맞이하시게 될지 제가 설레는 마음으로 카드를 오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카드가 바로 딱 뜨네요. 회자 정리, 모험, 많은 변동수가 예상이 되는데요. 네, 우리 5번 카드 뽑아주신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현재 정말로 기다리고 있는 어떤 기쁜 소식이 간절하신 분이네요. 그리고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그 기쁜 소식은 인연에 대한 것일 수가 있겠다. 인연을 타고 오는 것일 수가 있겠다. 네, 그렇게 전반적으로 해석이 되어지고요. 카드가 배열의 시작부터 어떻게 운을 띄우고 있냐면 지금 현재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어떤 희망적인 사인이 한 가지가 있다라고 해요. 여러분이 집중하고 있고 더 좋은 소식으로 이어졌으면 하는 이 일은 좋아하는 사람에 대한 것이 될 수도 있고, 내가 현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일에 대한 말 그대로의 희소식, 내가 그들의 일원이 되었다, 신께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다, 혹은 이번에는 내가 진짜 축복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번엔 느낌이 정말 좋다, 그런 어떤 희망에 찬 도입부를 여러분이 현재 혹은 가까운 시일 내에 접하게 되실 수가 있겠다라고 보여지고요. 결과가 바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고 약간의 정체 구간에 있을 수가 있겠다. 무엇 때문에 정체가 되는가 하면 때가 무르익어야 하기 때문에, 이 3번 나무 카드 같은 경우에는 저 바다 위에 띄워놓은 범선들을 보고 있는 그 배의 주인이거든요. 배들이 저 태평양을 건너가서 무역을 하고 그 대가로 실어오는 물건이나 그 금전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육지에서 무사하게 맞아들이기 위해서는 나는 조금 더 기다려야 하는 위치에 있는 거예요. 보통 이 정도 마음을 품고 계실 때는 여러분은 성공지향적인 사람일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 뜬 그 카드가 랄프 waldo 에머슨이 쓴 그 성공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글귀를 담은 그 골든 카드가 떴는데, 이 카드 자체가 굉장히 대길하다. 이 카드가 뽑혀서 나온 그 자체로 행운의 상징이다라고 보통 이제 해석을 하거든요. 근데 랄프 waldo 에머슨이라는 작가 자체가 어떤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인간의 정신 속에 정말로 그 코어에 들어있는 단단한 행복, 소유를 하고 있는 정도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본질적인 정신의 힘, 철학, 이런 것의 가치를 한평생을 추구했던 그런 작가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5번 뽑으신 여러분들께서 궁극적으로 얻게 되는 성취는 성공을 의미하는 카드가 지금 중첩해서 뜨고 있는데, 그 과정에 있어서 반드시 어떤 모험이 필요한 것이고,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은 부유한 것은 물론이고 어떤 명예적인 부분, 내가 두 번 다시 이 세상의 세파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확고하고 단단한 어떤 성공의 공식과 내면을 마침내 얻게 되는 그 과정 자체가 나에게는 기쁜 소식이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전반적인 카드들의 메시지를 요약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여러분은 그 과정에서 겪게 되는 이 기다림의 순간, 나무에 거꾸로 매달려서 뭔가 처분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순교자의 카드가 떴지만, 그 와중에도 여러분은 지그시 웃고 있어요. 거꾸로 매달려 있는 남자의 그 다리가 숫자 4를 뒤집어 놓은 것을 상징을 하고 있는데요. 숫자 4는 사실 여러분 메이저 아르카나에서 황제 카드거든요. 그렇다라는 것은 내가 지금은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지만 내 안에는 황제가 될 수 있을 만한 자질이 충분히 잠재가 되어 있다. 나는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이 때가 무르익지 않은 경험의 시간들이 장차 나를 그 자리까지 데려가 줄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웃음이 난다. 왜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요즘 인터넷에 그 밈으로 등장하는 단골 소재 중에 그 맑은 눈의 광인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저는 요새 이 행맨 카드를 보면은 그 맑은 눈의 광인이라는 그 표현이 너무 참 재밌다. 이 행맨 카드하고 참 잘 들어맞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번씩 했는데, 우리가 그렇게 맑은 눈의 광인이라고 어떤 그 개그 소재로 흔히 회자되고 있는 인물들을 보면은 사실은 그 사람들은 그렇게 농담의 소재가 되고 있지만은 굉장히 능력이 있고 뛰어나신 분들이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강력한 멘탈을 가지고 있고, 자기만의 소신과 철학이 확고하고,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는 저 사람 왜 저렇게까지 하는 거지? 저 사람 왜 저런 선택을 하는 거지? 하고 한순간에는 그 모습이 약간 과하다 싶은 면들만 포착이 돼서 좀 풍자가 되고 있긴 하지만은, 그 한 사람의 인생의 그 전체의 시간에서 그 이룩한 것들을 봤을 때, 또 그 사람이 살아온 히스토리를 면면이 뜯어봤을 때는 그 사람은 광인이 아니라 단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그렇게 그 희화화해서 묘사하는 이유는 낯설기 때문에, 보통의 사람들은 그런 경지에 도달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무언가에 몰두하고 집중해서 행맨가드 같은 순교자와도 같은 사람들을 보면은 대중적인 정서 안에서는 좀 타자화를 시키면서 그런 식으로 묘사되어지는 게 아닌가 하고 저는 그 생각을 해봤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 연이어서 나온 카드의 배열들이 너무나 그 자신의 의지가 확고하신 분이에요. 자기만의 가치관, 각오, 인내심,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상승의 흐름으로 지금 가고 계시기 때문에, 또 여러분이 그 찰리아 초콜릿 공장에서 나왔던 그 골든 티켓 있잖아요. 이제 그것과도 같은 랄프 waldo 에머슨의 이 골든 티켓이 딱 떴는데, 이 성공으로 가는 마지막 한 장의 골든 티켓에 여러분이 어떤 내용을 채우게 될 것인가는 이 카드가 온전히 여러분이 그 내용을 스스로 한번 채워보셔라. 일단 나는 당신에게 이 백지수표와도 같은 이 성공의 밑바탕을 제공을 해드리고자 여기에 나타났으니,
여러분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 성공의 내용을 여기 한번 묘사를 해보셔라 라고 그렇게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 여러분이 그 성공 다음에 돌아가시는 지점이 어떤 여러 가지 그 드라마들이 따라올 수가 있잖아요. 또 다른 성공을 향한 치열한 두 번째 라운드 뭐 그런 것들이 보통 예상이 되는데 여러분은 정말 아름답게도 초심으로 돌아가신다라고 하거든요. 보통 이런 배열이 나와야지만 복을 받는 것 같아요. 제가 주변 사람들의 그 점사를 봐줄 때도 많이 느끼지만은 마음속에 본질적으로 이런 초심이 들어 계신 경우에만 이렇게 좀 복을 받는 그런 운의 흐름들이 공식처럼 따라와 주더라고요. 참 신기하죠. 원래 자신의 근본이 되었던 터전, 인연, 내가 잘 되면 갚으려고 했던 것들, 책임지려고 했던 것들, 그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생활 수준을 갑자기 확 높이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 좀 더 퀀텀 점프를 하고 싶어서 안달을 하는 것도 아닌 자기 자신이 시작했던 정확히 그 지점, 그 본질에 집중을 하면서 처음부터 나를 믿어준 그 한 사람과 굉장히 아름다운 시간 보내시겠다. 네, 이제 그런 흐뭇한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었고요. 그렇게 했을 때 세부적으로 우리 5번 뽑아주신 여러분들께서 시간 순으로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가까운 미래에 어떤 일들이 좀 일어날 수 있을까? 어떤 것들을 단서로 나에게 이런 행운과 기쁨이 찾아오는구나. 그 소식들은 무엇을 타고 오는가 하는 거를 제가 좀 추적을 해봤을 때 1개월 차에서는 나인 오브 컵스 카드가 떴어요. 여러분, 이 카드는 지금 이 3 오브 원즈 카드, 자기가 띄워놓은 범선을 오매불망 지켜보면서 저 배가 태풍을 만나지 않고 무사히 항구에 돌아와야 될 텐데 저 배에 내가 기다리는 소식이 있는데 저 배에 타고 있는 선원들을 빨리 다시 보고 싶은데 이제 이런 마음으로 뒷모습을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 이 상인이 당당하게 팔짱을 끼고 앞으로 돌아서서 자기 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 결과로서 범선이 돌아와서 주어진 몫을 확실하게 챙긴 모습입니다. 가까이는 한 달 정도 후부터 여러분께서는 자신이 하고 계신 일에서 섭섭치 않은 꽤 쏠쏠한 그런 수익이나 성취를 챙기실 수가 있겠다. 기본적인 마인드가 되신 분들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정당한 자신의 몫을 돌려받는 이제 그런 흐름이 이어진다고 저는 생각이 되고요. 근데 보시면은 2개월 차와 3개월 차에 조금 마음속에 좀 갈등과 번민이 있을 수가 있는 그런 카드들 떴는데요. 설명을 해드릴게요. 2개월 차에는 퀸 오브 소드 카드가 떴는데 약간의 예민함과 내가 나서서 뭔가 좀 관계 정리를 해야 될 때 왕인 나의 남편이 킹 오브 소드가 어디 전쟁을 나갔다든지 먼 곳에 갔다든지 혹은 병이 들어서 우리들의 아성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 여왕인 내가 칼을 들고 나와서 왕 노릇을 대신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일 때 이 카드가 뜨거든요. 그래서 이 여왕의 표정을 보시면 지금 조금 슬퍼요. 슬프고 자신의 어깨에 그 짊어진 그 현실의 무게를 좀 버거워하는 한편으로 또 막상 이 칼을 쥐면은 자기 남편보다 더 잘하는 게 이 퀸 오브 소드거든요. 왜냐면 칼을 든 왕이 배우자로 정한 그 여성이라면은 굉장히 현명하고 지적이고 자기 자신을 잘 절제를 할 줄 알고 칼을 든 왕의 그 치밀하고 집요하고 한치 어긋남이 없는 그 기준을 통과한 사람만이 그 배우자가 될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2개월 차에 뽑아든 이 칼은 그런 무엇을 정리하기 위한 칼이고 무엇을 책임지기 위한 것인가 했더니 바로 밑에 좀 안타깝게도 회자 정리라는 그 오라클 카드가 떴어요. 성공을 맛본 이후로 내가 원래 지키고자 했던 인연은 지키고 보내야 할 인연은 보낸다. 저는 이제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이 카드의 좀 특이점은 보시면은 한 사람하고는 이렇게 회자 정리를 해서 보내는데 모퉁이를 돌아서자마자 이 떠나보낸 사람의 시야에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연인, 새로운 기회를 이 사람은 속으로 숨겨놓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 카드가 그 연애운이나 속마음 이런 점사를 볼 때 나오면은 양다리, 환승이별, 계란을 두 바구니에 담아둔 상태,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 이별을 통보하는 게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이별을 당하는 게 여러분이 될 수도 있고, 두 가지 입장으로 다 해석이 가능한데 각자가 처해 계신 상황 안에서 대입을 해보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꼭 연인 관계가 아니더라도 같이 일하는 사이, 혹은 내가 다니던 회사, 내가 속해 있던 모임, 혹은 나 자신의 과거의 어떤 좀 구질구질하다고 생각될 수도 있는 나의 어떤 마음에 들지 않는 면, 이런 것을 떠나보낸다. 직접적인 인연이 이렇게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제 그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월 차에 접어든 우리 여러분께서는 저 문카드가 떴는데요. 그야말로 좀 할 일 없는 기다림, 속절없는 세월, 대답 없는 메아리, 이제 이런 것들을 뜻하는데요. 정서적으로 이때는 조금 우울감을 느끼실 수가 있고, 아무래도 이 떠나보낸 인연이나 자신이 내린 선택, 이런 단절과 이별수에 대해서 약간은 후회가 들 수도 있고 다시 보고 싶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이렇게 마음으로 충만하신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리움이 쉽게 해소가 되지 않아서 이거 생각보다 좀 힘들다. 내가 일을 하고 뭐 결과 기다리고 이런 건 되게 잘 하는데 나는 진짜 마음이 취약한 사람이로구나. 사람 사이 어떤 마음에 문제가 생기면은 좀 고통을 받는 타입인가 보다. 근데 뭐 어쩔 수 없다. 이미 결정은 되었으니까 되돌릴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혹시 다시 한번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고 약간의 희망을 가지고 조금 시간을 보내실 수 있겠다. 이제 그 정도로 보여지고, 다행인 것은 이제 4개월 차로 접어들었을 때 3 오브 컵스가 떴어요. 무언가 잘라내고 변화가 생긴 그 빈 자리에, 외로웠던 자리에 3개의 컵이 또 들어와서 마음이 다시 꽉 채워지는 모습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1대1의 관계가 아니라 소규모 그룹이라 할지라도 이것은 엄연한 사회관계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나는 다시 행복해지고 마음이 채워지고 가치관을 공유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비전을, 3개의 나무가 이제 3개의 컵으로 변했거든요. 함께 비전을 가져갈 수가 있겠다. 어찌 보면 이 정리를 해내는 시간은 꼭 필요한 것이었을 수가 있겠다라는 1차적인 결론에 도달하시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5개월 차에 접어든 우리 여러분들은 더 월드카드가 떴어요. 이 카드 또한 메이저 아르카나 중에서 굉장히 길하고 행운이 가득한 그런 상징으로 채워진 좋은 에너지를 지닌 강력한 카드인데요. 이 만돌라, 이 여성을 둘러싸고 있는 하나의 순환고리를 한 바퀴를 다 도셨대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희망과 기다림과 노력과 비전과 이별, 이런 것들을 지금 한 사이클을 다 경험해 보신 거잖아요. 그 하나의 순환고리를 내가 무사히 통과를 했구나. 내 인생에 있어서 언제 시작되었는지도 모르는 이 모험이, 한 사이클이 이제 여기서 한번 끝이 나는구나. 한번 맺어주고 가는구나. 그리고 또 새로운 시작이 바로 예고가 되어 있구나 하는 것을 이 카드가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임무를 완수한 그 시간을 살아낸 여러분의 곁에는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고요. 내가 처음엔 이렇게 고독한 모습으로 혼자만의 의지로 버틴 시간들이 있었지만은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이때부터의 나는 더 이상 외롭지가 않을 거래요. 항상 세상과 조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면서 명확한 내 편이라고 할 만한 나의 세력이 있는 상태에서 또 새로운 모험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니까요. 지금 이 카드를 보시면은 굉장히 어린 소녀가 아무런 준비 없이 그 지평선 너머에 무지개빛에 약간 홀린 듯이 혼자서 걸어가고 있는 뒷모습이 보여지는데요. 지금 이 카드를 보면 여러분은 혹시 어떤 기분이 드시나요? 저는 처음에 이 카드를 봤을 때 설레임 반, 두려움 반, 정확히 그 반반의 마음이 들었거든요. 이 아이는 어쩌려고 이렇게 부모님도 없이 혼자서, 그것도 도시도 아니고 숲속을 혼자 저렇게 걸어가는 것일까? 근데 그 너머에서는 정상적인 상황에서는 그 피어오를 수가 없는 무지개의 스펙트럼이 좀 이상한 각도로 펼쳐져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누구나 이런 상태로 이 세상에 던져졌고 한 명의 예외 없이
이 모험을 통과해야만 자신이 원하는 곳에 도달할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날까지 이런 모험의 연속이다. 부주의하고 아무리 내가 학습을 하고 패턴을 익히고 어느 정도 나이가 있어서 대응 방법을 알고 있다 할지라도 삶은 마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듯이 끊임없이 새로운 패턴과 어떤 변형과 변화 속으로 이제 밀어 넣잖아요. 타로적으로 표현하자면 내가 킹이나 퀸이나 뭐 황제, 여황제 이런 모습으로 이 길을 끝까지 걸어간다라고 했을 때 그 모습이 끝까지 과연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모험이라는 것은 가장 가진 것이 없고 부담이 없고 정신적으로 얻을 것도 잃을 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서 미련 없이 뛰어들어 봤을 때 이 모험 끝에서 나는 이 어린아이가 아니라 한결 더 성장한 모습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것만이 우리가 이 삶이라는 변화무쌍한 여정에 적응을 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니 변화를 거부하지 말고 나의 삶에 일어나는 사건 하나하나, 주어지는 인연 하나하나의 만남과 이별을 이런 모험가의 정신으로 한번 받아들여보자. 네, 저는 그렇게 이 카드의 메시지를 이해를 할 수가 있었고요. 그랬을 때 우리 여러분께 전하고 싶은 응원의 말은 성공이라는 카드가 이렇게 중첩으로 떴거든요. 그런데 이 카드가 정의하고 있는 성공은 여기서도 정신적인 가치를 중요시했는데 여기서도 놀랍게도 나는 사랑보다 더 위대한 목표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이제 그런 메시지가 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그 성공, 우리 삶의 끝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돌아봤을 때 내가 정말로 이번 인생 성공적으로 잘 살았다라고 이제 회자할 수 있는 그런 기준점으로 마음속에 사랑이 가득한 상태. 그 사랑이라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 보통 부모 자식 간의 사랑, 그런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만다라 그림이 표현하고 있는 것은 중심으로부터 뻗어나오는 어떤 그런 사랑의 에너지를 회화적으로 표현을 해놨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타인을 사랑할 때 혹은 나의 가족과 자식을 사랑할 때 나의 부모나 자식에게 그 애착의 감정을 느낄 때 드는 그 가장 원초적인 사랑의 형태 있잖아요. 혹은 나 자신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라는 것의 어떤 그 원천은 지금은 우리가 이제 과학기술로 질병 같은 것들은 바이러스별로 증명을 하고 범주화해서 데이터로 다 구분이 되어지는데 이 사랑이라는 감정에 대해서는 우리가 과학적으로 아직 그 기전을 밝혀내지는 못했잖아요. 대략적으로는 어떤 호르몬과 뇌신경학적인 그 작용을 통해서 한 사람의 타인에게 생기는 어떤 그런 애착의 감정이다. 이제 심리학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이 되어질 수가 있을 텐데 어떤 이런 불교라든지 명상 이쪽 세계에서는 사랑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나와 남의 구분이 없는 그런 에고, 자의식을 넘어선 그 모든 것을 향한 사랑 있잖아요. 이런 얘기를 물론 들었을 때는 그거는 성자나 성인들만이, 성현들만이 할 수 있는 것 아닐까? 하루하루 살아가기도 좀 급급한 그 현대인들이 마음속에 그런 큰 사랑을 품는다는 게 어떤 구별과 분별 없는 사랑을 품는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라는 반문이 들 수 있고 저 또한 그랬어요. 저도 아직까지 그런 단계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는 상황인데 다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 불경에서 말하는 그 자비의 마음 그리고 영화 매트릭스를 봤을 때 참 어이없게도 온몸을 관통한 그 사망 직전의 여주인공에게 남자 주인공이 진정한 사랑을 담아서 입맞춤을 했을 때 갑자기 소생을 하는 이제 그런 장면들이 암시하는 바가 무엇일까? 저는 그런 것을 옛날부터 좀 관심을 가지고 오랜 시간 생각을 해온 바는 있거든요. 이 사랑은 내가 하는 사랑이 아니라 우주가 모든 피조물들을 향해서 뿜어낸 사랑인데 이제 그게 빅뱅이었는데 그것은 아주 우연한 인간의 어떤 인지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고 할지라도 생명이 이렇게 많이 생겨나고 번식하게 하는 그 기저에는 어떤 사랑의 마음이 다 있잖아요. 다들 사랑을 해서 상대방을 만나고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제 그런 원리가 있잖아요. 동물의 세계를 봐도 그렇고 그 사랑의 가장 뿌리가 뭔가 이제 그것을 깨닫고 실천하고
우리는 사람이니까 어떤 인류애적인 방식으로 실천을 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이라도 사랑보다 더한 가치는 없다. 그런 것을 진심으로 내 내면화해서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제 그것이 인생을 다 살아보고 났을 때는 진정한 성공이었다라고 우리가 회자하는 날이 오게 되지 않을까. 그러니 여러분께서는 곧 맞이하게 될 이 성공의 에너지를 좀 그런 사랑의 에너지로 치환을 해서 한번 잘 사용해 보시면 참 멋있겠다. 이제 그런 카드의 응원의 메시지가 저는 읽혀졌고요. 마지막으로 뽑아본 이 화권 카드에서는 공동체 의식을 좀 강조를 하는 메시지가 떴는데요. 나는 이 지구 행성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 중에 한 명인 것을 내가 알고 있다. 명상을 할 때마다 혹은 시각화를 하면서 이제 힐링을 추구할 때마다 나는 나와 비슷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그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다. 그것을 나는 느낄 수가 있다. 그런 메시지 카드가 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서 이런 힘든 시간 잘 버텨오셨지만은 그 관문을 통과한 끝에 여러분이 맞이하게 될 세상에는 이 동료와 우호적인 세력들, 기운들이 함께 해줄 것이라고 카드가 말을 해주고 있으니까요. 여러분의 축복받은 성공의 기운이 여러분의 주변까지 환하게 밝혀주리라. 네, 저는 전체적으로 이 카드들의 메시지를 그렇게 읽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럼 5번을 뽑아주신 분들의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의 성장에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